요 방향이 코사인 세타예요. 요 방향이 탄젠트 세타입니다. 즉 얘가 만약에 A, B, C라면 사인 세타는 A분의 C,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 탄젠트 세타는 B분의 C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자, 모두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문과 수학까지 배우세요. 자, 되셨습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요 직각과 알파, 직각과 알파구나. 그러면 사인은 뭡니까? 빗변분의 대변이니까 B분의 C예요. 코사인은 어떻게 하면 돼? 빗변분의 옆변이니까 B분의 A 되겠습니다. 자, 탄젠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변분의 대변이니까 A분의 C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요 베타를 기준으로 직각과 베타를 기준으로 풀겠습니다. 사인 베타 구하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B분의 A입니다. 자, 코사인 베타는 빗변으로 시작해서 내려와야 되니까 B분의 C입니다. 탄젠트 베타는 뭐가 되겠다? C분의 A가 되겠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척척척 되셔야 해요. 자,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사인 알파는요 90도 여기고 알파 여기지. 그러므로 사인은 C분의 B. 자,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되겠습니까? C분의 A. 탄젠트 알파는 뭐가 되겠어요? A분의 B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주면 엄청 좋겠다. 네, 여기까지 끝났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역수삼각함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비를 삼각비라고 한다면 사실 이 하나의 세타에 대해서 가능한 비의 경우는 원래 총 6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6가지가 가능하냐? 보세요. 자, B 대 C. 우리 B 대 C를 분수꼴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어? C분의 B라고 바꿀 수 있지. 그러면 B 대 C만 있나? C 대 B도 있을 수 있잖아. 즉 뭐가 되겠습니까? B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얘는 C분의 A가 되고 얘는 A분의 C가 될 거고 얘는요 A분의 B가 되고 얘는 B분의 A가 될 거예요. 자, 무슨 얘기 있냐? 그림상에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배운 사인은 항상 C분의 B다? 그러면 선생님 B분의 C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운 코사인은 항상 C분의 A예요. 그럼 역으로 A분의 C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배운 탄젠트는 A분의 B예요. 그럼 역으로 B분의 A라는 B도 존재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원래는 총 6가지인데 우리는 그 중에 중학교 때 3개를 배운 거고 이제 고등학교 때 6개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식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요 C분의 B라고 나와 있어요.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사인 세타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C분의 A 뭐라고 부릅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부르죠. 그리고 A분의 B 뭐라고 부릅니까? 탄젠트 세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보이는 C분의 B의 역수인 B분의 C 일명 사인 세타의 역수 삼각함수는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한다면요 얘는 코시컨트 세타라고 불러요. 자, 읽는 법이 익숙치 않은 사람은 적어 놓으세요. 코시이컨트라고 읽습니다. 코시이컨트. 그리고 이 녀석은 줄여서요. CSC 세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예, 그런데 선생님이 보통 줄이는 걸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만 안 좋아해. 선생님은 보통 책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쓰는 걸 훨씬 좋아해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사인의 역수 삼각함수는 뭐냐? 시컨트 세타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시이컨트 이렇게 불려요. 자, 그리고 탄젠트의 역수 삼각함수는 뭐냐? 코탄젠트 세타. 우리는 얘를 코탄젠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왜 얘를 줄여서 쓰는 걸 싫어하냐면요. 우리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좀 낯선, 우리 눈에 매우 낯설어 보이는 역수삼각함수가 나오면요. 하나, 둘, 셋, S로 시작하네. 사인의 역수삼각함수구나. 하나, 둘, 셋, C로 시작하네. 코사인의 역수삼각함수구나. 하나, 둘, 셋, T로 시작하네. 탄젠트의 역수삼각함수구나. 라고 이렇게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꼭 이렇게 가르치면 이런 친구들이 있다. 하나, 둘, 셋, C로 시작되는구나. 코사인의 역수삼각함수구나. 이제 비극의 시작이야.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밑에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코시컨트 세타라는 것은 사인의 역수 삼각함수이므로 얘는요. 사인 세타분의 2를 의미하는 겁니다. 시컨트 세타는 하나, 둘, 셋, 오.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2를 저렇게 쓰는 거구나. 하나, 둘, 셋, 오. 얘는 탄젠트 세타분의 2를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보이는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를 역수 삼각함수라고 부르는구나.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정리.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뒤로 넘겨서 자, 부채꼴과 관련된 문제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꼴 문제 풀면 우리 공식을 좀 기억해야지. 자, 두 개 공식 외워보자. 시작. L은 R 세타, S는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2분의 1 RL. 이거 외우셔야 합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3이고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의 넓이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부채꼴과 관련된 문제는 출제자가 무조건 우리에게 조건 몇 개 줘야 된다? 2개. 근데 2개 주고 있어? 안 주고 있어? 2개 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무조건 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부채꼴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요. 중심각과 뭐다? 반지름이에요. 어떤 경우든 우리는 반지름이 필요해. 근데 반지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반지름을 표현해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부채꼴이 있다. 중심각의 크기는 4분의 3이라는 걸로 봐서 포도법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야. 숫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은 둘레의 길이가 20인데 4개 필요한 건 둘레가 아닌 반지름이야. 난 반지름 R이라고 쓸 거야. 그러면 이 호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22-2R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와우, 가까이 끼리 있는 것끼리 곱하면 멀리 있는 호의 길이 L 나온다 라는 식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된다? 4분의 3 R은 22-2R이다 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고 싶었던 반지름 R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몇 곱한다? 4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3R은 88 마이너스 8R이 돼서 요 녀석 넘어가면요. 11R은 88이 되네요. R은 몇이다? 8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얘 8이구나 라는 사실까지 알았어요. 부채꼴의 넓이 이제 구해봅니다. 무슨 공식 써야 돼?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쓸래? 2분의 1 RL 쓸래?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쓰겠습니다. 2분의 1 R의 제곱 88에 64 그리고 세타는 4분의 3 이렇게 나오네요. 8에 64 그러므로 넓이는 몇이 되겠다? 24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아래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중심각의 크기는 답은 아니야. 중심각 90 너무 큰 거 같지 않아요? 호두법 90? 60분법? 우리 지금 이 부채꼴 문제는요 60분법이 아닌 전부 호두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같이 풀어볼까요? 예, 답이 안 나오네요. 자, 우리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위에 나와 있는 문제보다 훨씬 어렵죠. 어쨌든 보자. 자, 부채꼴과 관련된 중심각의 크기를 묻는 문제예요. 자, 부채꼴 나오면 무조건 조건이 두 개가 주어져야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봤더니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라는 조건, 그리고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녀석을 가지고 난 문제를 풀 거라는 두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자, 어떤 특정한 숫자를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요거 가르쳤죠? 수학에서 일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얘는 우리에게 값을 주지 않았지만 준 거랑 똑같아. 단지 뭔지 모를 뿐이다. 일정 무슨 의미랬어? 하나로 정해진 알 수 없는 어떤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정이라고 나오면 얘를 뭐라고 놓고 항상 문제 풀라고 가르쳤어는 K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지름이 필요한데 둘레의 길이 좋지. 그럼 어떻게 했어? 아까도 그림 그려서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 요 녀석이 R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도 R이라고 하자. 그리고 요때는 K-2R이라고 요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겠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넓이를 구할 때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공식과 무슨 공식이 있었어? S는 2분의 1 R의 제곱 세타. 얘는 언제 사용합니까? 중심각이 주어질 때. 근데 중심각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두 번째 2분의 1 R, L 뭐가 주어질 때? 호의 길이 L이 주어질 때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넓이를 2분의 1 R, L 자리에 K-2R을 쓸 수 있겠네요. 요렇게 써서 풀 겁니다. 즉 얘는요 2분의 계산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이 약분돼서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2분의 K의 R이다 라는 요런 식이 나왔어요. 여기서 K는 미지수가 아니야. 어떤 주어진 수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와우, 2차 식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됐네요. 실수 조건 2차 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R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KR 쓰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2분의 R의 절반 2분의 K의 절반 4분의 K지 4분의 K를 제곱한가 16분의 K의 제곱이 와야 돼요. 와, 생판 없던 마이너스 16분의 K의 제곱이 생겼으니까 플러스 16분의 K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4분의 K 전체의 제곱 플러스 16분의 K의 제곱이 돼서 R이 4분의 K일 때 최대값은 몇이 되는구나? 16분의 K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반드시 하나 생각하고 갈 거. R은요. R의 범위에 대해 생각해보자. R은 0보단 커야 되지. 반지름이니까. 그리고 R은 최대 커져봤자 뭐보단 작아야 돼? 항상 2분의 K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죠? 2분의 K가 되면 어떻게 돼? 이 상태가 돼버리거든. 그죠? 그래서 부채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4분의 K는 요 사이에 들어가는 숫자 맞습니까? 맞죠. 그러므로 얘는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중심각 끄집어내야 되는 상태예요.
자, 내가 지금부터 구하고 싶은 요 중심각을요. 선생님이 세타라고 놓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세타라고 놓고 이제 나는 이 세타를 구하는 데 집중할 건데 R을 내가 구해놨지? R이 몇이라고 구해줬어? 4분의 K라고 주어졌어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R 자리에 4분의 K 대입해봐. 그럼 얘는 뭐가 돼? K-2 곱하기 4분의 K는 2분의 K가 되지. 예. 그리고 구합니다. 가까이 끼리 있는 겉길이 곱하면 멀리 있는 호의 길이 L 나온다. 그러므로 중심각 세타는 몇이 되면 되겠다? 2. 끝.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위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어렵죠. 왜? 2차식의 최대 최소 개념까지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도 S는 2분의 1 R, L도 나오고 예, R 세타는 L이다 라는 공식까지 나오고 있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부채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사인 75도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다요. 사실 사인 75도의 75도는 특수각입니까? 비특수각입니까? 비특수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특수각이거든. 그런데 이 비특수각을요. 다음 그림을 이용해서 구해보래요. 그러면 우리는 우선 뭐부터 찾아야 돼? 그래? 75도에 라는 각을 가진 삼각형부터 찾아내야 되지. 그래서 봤더니 여기 30도, 90도, 어머 얘 60도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여기가 30도인데 얘가 15도야. 그러면 여기 몇 도 되겠습니까? 15도 되겠죠? 예,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합은 이웃하지 않는 한 외곽의 합과 같다. 중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드디어 여기에 대망의 몇 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 75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사인 75도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길이는 바로 요 길이와 바로 요 길이, 요 두 개의 길이를 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지. 사인 75도 구하려면 얘분의 얘 이런 식으로 구할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단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나갈 거냐? 항상 제일 작은 각을 기준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자, 길이는 아무 길이나 써도 돼. 내가 여기에 10도 쓰고 100도 쓰고 1도 써도 돼. 그럼 똑똑한 우리라면 당연히 뭘 쓰겠어? 1로 시작을 할 거예요. 어차피 길이 B이기 때문에 길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몇이 되겠습니까? 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2가 될 거예요. 1대 루트 3대 2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 여기 얘기했죠? 얘가 15도라고. 와,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을 때니까 얘도 2가 되겠네요. 자, 내가 구해야 되는 두 변 중에 한 변의 길이가 완성됐어요. 몇입니까? 시작! 2 플러스 루트 3이에요. 이제 나 뭐만 구하면 돼? 여기에 보이는 요 빗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지. 이 빗변의 길이는 뭐로 구할 거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 나 요 빗변의 길이를 x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x의 제곱은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야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므로 얘를 구하면 x의 제곱은요. 자,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그리고 플러스 1이라고 나와서 x의 제곱은 8 플러스 4 루트 3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플러스 4 루트 3에서 마이너스는 길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이중근호의 변형. 수학하의 무리식과 무리함수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자, 이중근호의 변형의 핵심은 요 루트 속의 또 루트 앞에 무슨 숫자가 있어야만 이중근호의 변형을 할 수 있다? 2. 그래서 2로 바꿔줍니다. 어떻게? 루트 8 플러스 2 루트. 쓸데없는 2는 요 또 루트 안에 집어넣어요.
그럼 4로 들어가네. 4, 3, 12 이렇게 나오네요. 자, 더해서 8 곱해서 12가 되는 두 개의 숫자는 6, 2. 그래서 우리 뭐라고 써줄 수 있다? 루트 6 더하기 루트 2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다요. 오, 그렇구나. x 너가 루트 6 더하기 루트 2야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사인 75도 구할 수 있겠네요. 사인 75도는 몇 분의 몇입니까? 불러봐. 시작. 루트 6 플러스 루트 2분의 2 플러스 루트 3 되겠습니다. 자, 분모의 유리화 해주셔야겠죠?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한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면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하면 6 빼기 2가 돼서 4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분자에 2 플러스 루트 3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전개해 주도록 할 거예요. 2 루트 6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플러스 3 루트 2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나와서 결국요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다라고 이런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텍스 각도 직각삼각형을 잘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각의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등수학 시작되죠.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요, 그냥 직각삼각형 내에서만 존재하는 삼각비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직각삼각형 내에서 존재하는, 즉 예각상에 있는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각의 삼각함수를 구한다. 일반각은 어떤 특징이 있어? 예, 몇 천만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몇 천만도 가능한 게 일반각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각의 삼각함수의 정의를 논하겠다요. 자, 그런데 이 삼각함수라는 것은 결국 어떤 실수로 나오는데 주기가 있지. 360도마다 계속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하냐면요. 자, 볼게요. 옛날엔 직각삼각형이 존재했다면 지금부터는 이런 좌표축의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동경을 빙빙빙 돌릴 거예요. 자, 동경을 돌려서 선생님이 평각을 현재 세타라고 놓은 상태지. 그리고 이 동경에서요, 이렇게 동경의 길이가 있는데 이 길이가 r이라는 길이야. 그러면 r이라는 길이와 더불어서 여기에 p라는 점의 좌표, x, y라는 점의 좌표가 생기겠지. 자, 이처럼 각 세타에 대해서 몇 콤마 몇이라는 점이 생기면서 이와 같은 길이가 생길 때 우리는 사인 세타를요, r분의 y라고 정의합니다.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탄젠트 x세타는요, x분의 y라고 정의하겠다예요. 얘는요, 정의예요. 그러므로 얘는 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얘로 약속을 한 거야. 앞으로 얘를 얘라고 부르기로 정의하겠어. 그냥 무조건 암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특징을 보자면 r은 길이이므로 r은 항상 양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x하고 y는 좌표의 일부이므로 양수, 음수 둘 다 가능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인 값은요, 지금부터는 얘는 양수지만 y 값에 따라 양수, 음수 다 가능해요. x 값에 따라 양수, 음수 다 가능해요. x, y 값에 따라 양수, 음수 다 가능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얘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죠. 자, 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인 세타는 r분의 y, 사인 세타는 r분의 y, 사인 세타는 r분의 y. 두 번째,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마지막,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오늘은 이 정의 외우는 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요 올사탕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